안녕하세요. 후디니 파티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후디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Initial Velocity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팝 네트워크의 가장 상위에 보면 시뮬레이션이라는 탭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서브 스텝이 있습니다. 이 서브 스텝이라는 것은 일종의 오버샘플링 의미인데요. 1이라는 것은 그 한 프레임, 여기죠. 이 한 프레임당 한 번 쿠킹한다는 겁니다. 이걸 한 번 쿠킹한다는 거죠. 오버샘플링을 여기서 하게 돼서 내가 2를 치면 그 한 프레임당 두 번 쿠킹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타임 스텝이 줄어들죠. 여기는 0.041인데 0.02 이렇게 줄어들죠. 즉 한 프레임당 타임 스텝이 줄어들면서 프레임 사이에 쿠킹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브 스텝이 예를 들어서 1인 경우와 2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액티베이션 옵션이 있죠. 그죠? 컨스턴트 액티베이션은 초당 24프레임이죠.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per second이 24니까 그러니까 24프레임이 1초란 얘기예요. 24프레임 동안에 5000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 내가 여기에 100을 넣는다고 하면 1초 동안에 100개의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100으로 하면 이거는 한 프레임당, 이 impulse activation은 per frame입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당 100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자, 읽은 경우에 좀 믹싱이 되겠죠. 왜냐하면 액티베이션 두 개가 다 온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섞어서는 다 잘 안 하고요. 한쪽을 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이거를 두 개 켜놓고 이걸 0으로 하던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임펄스를 쓰거나 컨스턴트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보통 이렇게 믹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익스플로전이나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파티클이 생성이 되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임펄스 액티베이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위 시뮬레이션에서 서브 스텝이 1이니까 프레임당 한 번 쿠킹을 하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 한 프레임당 임펄스가 지금 1이죠. 이게 0이고 그러면 한 프레임당 100개가 생성이 되죠. 그렇지만 제가 서브 스텝을 2로 하게 되면 한 프레임당 이게 100개가 아니라 20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당 두 번 쿠킹을 하니까 이게 2배가 되겠죠. 그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이런 서브 스텝을 사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액티베이션에 보통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거, 프레임 넘버죠. 참 프레임 넘버를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F가 지금 프레임 넘버입니다. 지금 1이죠. 그 50프레임 이하, 예를 들어서 1초라 그러면 24프레임이겠죠. 24프레임 이하까지는 얘가 1이고요. 24프레임이 지나가게 되면 얘가 0이겠죠. 이게 거짓이니까. 거짓이면 0, 참이면 1.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파티클 생성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서브 스텝에서 1이 아니라 2를 하게 되면 프레임 사이에 쿠킹이 한 번 더 있죠. 그죠? 3으로 하면 한 프레임당 3번 쿠킹을 하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F라는 것은 인티저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한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스텝을 사용하게 되면 F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FF를 사용하셔야 돼요. 플로팅 프레임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죠. 그래서 실수는 소수점까지 접근이 되는 프레임이니까, 그쵸?
그래서 1프레임, 1.5프레임, 2프레임, 2.5프레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2라고 하면, 그래서 2라고 하면 얘가 1프레임에 한번 쿠킹을 하고요. 100하고 그 다음에 1.5 프레임 가서, 그게 FF가 1.5죠. 1.5 프레임 가서 한번 쿠킹을 합니다. 그리고 2프레임 가서 쿠킹하고 2.5 프레임 가서 쿠킹하고, 이게 2일 때 그런 식으로 러닝이 돼서 24프레임까지 가면 이제 멈추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서브 스텝, 이 일종의 오버샘플링이죠. 이 오버샘플링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 파티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종종 사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끄고요. 자, 일단 러닝을 한번 이 러닝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오늘은 이 파티클에서 이쪽 이니셜 벨로시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스가 없으니까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연결을 하면 생성이 되겠죠. 버트레이스 1초에 50프레임, 1초가 아니라 한 프레임당 50개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리얼타임으로 놓고, 자, 지금 이게 파티클이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지금 폴스도 없기 때문에. 파티클이 움직이려면 벨로시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에 있는 이니셜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이 초기 벨로시티, 그러니까 초기에 그 속도 쥐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force field를 써서 벨로시티, 이 파티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force field는 force field를 써서 파티클을 움직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이니셜 벨로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없으니까 이니셜 벨로시티를 set 이니셜 벨로시티로 바꾸고요. 자, 디폴트가 000이지만 이 variance가 111이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겠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velocity가 0이지만 여기에 이 값에 variance가 1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에 더해주거나 빼줍니다. 즉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0에서 1 사이의 값을 아무거나 0에서 1 사이에서 제가 여기 10으로 여기서 제가 여기서 10을 해주면요, 0에서 10 사이의 값 아무거나, 그거는 뭐 2.5일 수도 있고 3.7일 수도 있고 9.5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값을 여기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variance고요. 제가 만약에 initial velocity를 y축으로 1로 주게 되면 다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에 variance를 아까 디폴트 111을 주면 초기의 velocity 1을 토대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여기에 이제 더해지거나 빼지겠죠. 그러면서 살짝씩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initial velocity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velocity를 셋업을 해주시고 variance를 써서 이렇게 약간 좀 더 내추럴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파티클을 움직이는 거고요. 이 그리드가 소스죠, 그죠? 이 소스로부터 velocity, 그러니까 속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속도라 그랬죠, 그죠? velocity. 그럼 여기에 보면 use inherit velocity 옵션이 디폴트로 있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inherited velocity라는 거는 이 source이죠. 이 경우에는 그리드죠. 그리드가 만약에 velocity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velocity를 initial velocity로 사용을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걸 add to inherited velocity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여기 어떠한 initial velocity를 셋업을 했으면 그거 플러스 그 그리드가 갖고 있는 velocity, 만약 그리드가 velocity를 갖고 있다면 그 값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add죠. 합해서 그걸 총 initial velocity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inherited velocity scale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은 그리드가 만약에 velocity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100%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2가 되면 200%, 뭐 이게 1 이하면 뭐 이 경우에 0.5%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스케일이죠. 자, 그러면 inherit velocit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inherit velocity에 자, 이거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드 자체가 지금 velocity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드에 자, 그리드가 velocity를 갖고 있으려면 꼭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그 inherit velocity에서 찾고 있는 attribute은 뭐냐면 velocity예요. v. 이 v입니다. 이 velocity 이게 벡터겠죠, 그죠? 벡터 값이고 제가 initial velocity를 여기서 y축으로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셋업을 inherit velocity로 했기 때문에 v라는 attribute를 얘가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여를 해줬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source 그리드로부터 velocity를 구현을 해주고 attribute를 더해주고 그 attribute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initial velocit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에 제가 이 그리드에다가 그러니까 이 그리드의 포인트겠죠. 이 그리드 각각의 포인트에 velocity라는 v라는 attribute를 적용을 추가를 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얘가 그 값을 이용하게끔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드의 모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velocity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피어를 만들었다고 쳐요. 자, 이 오브젝을 움직임으로써 그 움직임을 velocity를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이 스피어에다가 너브스 스피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sin 펑션을 써서 제가 자, 뭐 이러한 모션을 구현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모션을 initial velocity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 제가 이걸 소스로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first frame에 이게 파티클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initial velocity를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상을 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파티클에 그 소스 오브젝에 모션을 줬고
initial velocity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파티클들이 전혀 안 움직이죠.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생성만 되죠. 자, 그거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어쨌든 간에 use inherit velocity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v라는 attribute이 있는지를 봅니다. 얘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건 상관 안 해요. v라는 velocity라는 attribute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션, 이 트랜스폼이 갖고 있는 모션을 velocity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바꿔주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노드가 이 trail sub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sub이에요. 이 trail sub에 보면 여기에 compute velocity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얘의 모션을 velocity로 환원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velocity가 지금 초기에는 0이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velocity 값이 생기죠. 이렇게. 자, 이제 이 source 오브젝이 velocity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velocity가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노드를 배웠어요. trace-up. 그래서 trace-up은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굉장히 유용한 옵션들이 많습니다. 파티클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연결해서 이렇게 트레일, 파티클 트레이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걸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컴퓨트 velocity, 이 옵션이 이 파티클이나 이런 다이나믹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스업을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다른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한번 이 기능에 대해서 아마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있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피어, 넓은 스피어를 만들고 얘를 자, 여기에 attribute create 아까처럼 똑같이 해서 여기에 얘를 V로 하고 value를 1로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를 벡터로 안 바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 노멀 방향으로, 이 벌티클의 이 노멀 방향으로 파티클이 나가기를 바래요. 지금은 위로 그냥 올라가죠. 그죠? 이게 아니라 이 파티클의 각각의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쭉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노멀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노멀을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멀을 이용을 하려면 여기에 지금 geometry normal이 표시는 되지만 사실은 attribute에는 없죠. 그죠? 지금 없습니다. normal attribute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팝은 attribute를 읽기 때문에 물론 이 geometry 자체가 지금 normal을 갖고는 있지만 attribute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디테일 뷰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normal을 만듭니다. 그래서 normal을 포인트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n이라는 normal attribute이 여기 생겼죠.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각각의 포인트에 normal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는
일단 저희가 필요한 건 놀몰이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예요? velocity죠. V죠. 그래서 이 저희는 지금 필요한 게 이 놀몰 방향입니다. 이 놀몰 방향을 velocity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attribute angle를 사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포인트죠. run over 포인트에서 velocity를 attribute 생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n, 지금 위에서 n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velocity, 이 normal n, 이 골뱅이 n이 normal 값입니다. 그거를 골뱅이 v, velocity라는 attribute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wrangler에서는 골뱅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문자를 써주면 이게 attribute이 바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v라는 velocity attribute이 지금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normal하고 velocity가 지금 같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이제 포인트 놀몰을 했는데 지금 이 파티클에 놀몰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 source 노드에 보면 이 inherit velocity 별표라는 건 all, 그러니까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source, 이 sphere가 갖고 있는 attribute의 모든 것을 이 파티클에 다 transfer한다, 옮긴다는 의미예요. 즉 놀몰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놀몰값까지 옮겨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포인트 놀몰이.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파티클의 initial velocity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파티클을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요소인 force field, 뭐 gravity 같은 중력 같은 gravity나 팬이나 이런 wind force 같은 force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